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타임의 2025년 올해의 작품이란 제목의 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누가 뭐라 해도 올해의 가장 큰 이슈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이번 주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서도 25주 연속 탑10에 머물며 약 6개월 동안 인기가 식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즈에서 이 영화에 대한 특집 칼럼을 올렸는데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토요일 점심 직후 보라색 따은 머리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그뒤 영화관 좌석 꼭대기를 겨우 넘었습니다. 보랏빛 머리를 한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높은 음성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노래하다가 그들이 분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영혼을 드러내며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 숨지마. 이제 나는 빛나고 있어. 마치 내가 태어날 운명인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만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노래가 시작되자 한 아버지가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라고 말하고 몇 분 후 불안한 아이에게 아직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가 화면 속 동물 조수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거 정말 웃기다. 넷플릭스가 6월 20일 K-POP 데모넌터스를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 브루클린 극장에서의 합창 행사는 이 영화가 왜 이 영화를 스트리머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겨울왕국 이후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우리 삶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경쾌하고 깊이 있는 팝 사운드 트랙이 뒤를 이루며 서울을 배경으로 한 95분 분량의 이 영화는 K-POP 3인조 헌트릭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루미, 미라, 조이가 인간의 영혼을 먹는 악마들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혼문, 즉 악마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강화합니다. 리드싱어 루미가 자신의 꾸르띠 의상 아래 숨기고 있는 비밀은 수치심보다 자기애를 더 중요하게 전달하는 미묘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화의 매력은 돌이켜보면 자명해 보입니다. 멋진 의상을 입은 멋진 소녀들이 자기 수용에 관한 힘찬 찬가를 부르며 동시에 즉각적인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부르고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가 어우러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BTS부터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한국 문화 수출의 물결과 함께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았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보수적으로 익숙한 IP에 의존하던 시기에 독창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프랜차이즈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에서 침체하는 시기에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엘리오는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 개봉한 같은 날 개봉했으며 픽사 역사상 가장 낮은 개봉 주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문화적 참조에 크게 의존하고 흥행 가능한 헤드라이너 스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작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영화가 관객을 찾길 바랬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K-POP 데모넌터스만큼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첫 3개월 만에 3억 2,500만 뷰를 돌파하고 9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이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83억 개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돌파구를 마친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7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회장 댄 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게 문화에 닿았는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이브 경험을 보고 싶어 하나요? 그들은 속편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들이 코스튬을 사고 싶어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8월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한 날 세계 대륙에서 1,300회 이상 매진되었고 스트리머가 처음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 1,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속편 소식은 11월에 나왔고 같은 주의 영화는 올해의 노래 부문을 포함해 그래미 부문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12월 8일에는 골든글러브 부문 3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앤디 샘버그부터 켈리 클락슨까지 유명 인사들이 이 영화에 대한 사랑을 밝혔고 포트나이트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위해 데모넌터의 스킨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US 오픈 8강에서 승리한 후 중독성 강한 곡 소다팝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육아 전문가인 베트 케네디 박사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가이드를 만들고 34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에게 홍보했습니다. 출연진은 더 투나잇 쇼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출연했으며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깜짝 출연해 진행자 배드버니가 친구들이 영화의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짖는 스케치를 했습니다. 구글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할로윈 인상 상위 5가지는 모두 영화 속 캐릭터들이었지만 올해 트릭 오브 트리트 참가자들 대부분은 넷플릭스 승인 이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라이센스를 받은 제작 파트너들이 영화 개봉 몇 달 전에 이미 베팅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메텔과 헤즈브로와 10월에 체결한 전례 없는 브랜드 장난감과 게임 제작 계약의 성과도 연말 연휴가 지나야 서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매자들은 너무 틈새 시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틈새라는 표현은 이제 우스꽝스럽게 고풍스러운 표현입니다라고 리는 말합니다. 전세계 누구도 K-팝 데몬헌터스가 무엇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일한 감독 매기강은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직접 제안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너무 개인적인 작품이어서 그녀의 딸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따서 지어줬고 강 감독은 그녀를 어린 루미 목소리로 캐스팅했습니다. 강에게 영화 제목의 악마들은 그녀가 스스로를 오리지널 K-팝 팬이라고 밝혔지만 K-팝 요소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한국 민속에 나오는 저승사자, 사신 같은 저승사자를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 영화에 너무 무서운 컨셉트처럼 보였지만 당시 조카가 말레피센트를 사랑하게 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신화 속 인물들은 사자 보이즈가 되었습니다. 즉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보이밴드로 위장한 악마들이 헌트스의 팬들을 한 영혼씩 빼앗으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시작 이후로 변하지 않았지만 영화는 더 적은 예산, 더 어두운 톤 그리고 약간 더 나이든 타겟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사장 크리스틴 벨슨이 매기강을 설득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2021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위시 드래곤을 연출한 크리스 에페란스를 함께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영화가 인수된 후 넷플릭스에 합류한 리는 제작진이 그가 제작한 레고 무비나 소니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버스가 애니메이션 세계에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도입했을 때처럼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비주얼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비주얼의 안무 화려함, 한국 드라마의 부드러운 조명 감각,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손그림 스타일을 영향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멋진 제목을 생각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에페란스는 회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 데몬헌터스가 개봉했을 때 에페란스는 피드백의 강도, 속도 그리고 구체성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 48시간 동안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스크롤하며 그는 사자 보이즈의 갈증 폭발을 받지만 정체성과 명성, 세대 간의 트라우마에 대해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도 봤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나는 매기와 문자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와, 이 작품을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라고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음악 크레딧은 K-팝계 유명인사들을 모은 듯한 느낌입니다. 블랙라벨의 공동 창립자 테디박은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하고 공동 작곡한 경력이 있으며 프로듀서 린드그렌도 있습니다. 루미의 노래 보컬을 맡고 앨범의 7곡 중 5곡을 공동 작곡한 작곡가 이제는 작곡가로 전향하기 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동료 작곡가 앤드루 채를 영입했고 채는 결국 사자보이즈 리더 진우의 노래 목소리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따라서 K-팝 팬들이 이 영화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 외의 지역에서 약 10억 명 이상의 팬이 있으며 2023년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230억 달러로 추정되는 애니메이션 팬덤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두 팬덤 모두 바이럴시즘을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온라인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 수출 즉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팬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영어를 곡에 도입하고 레이디 가가, 메건 디 스텔리언 같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한국 드라마의 주요 보금지가 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팝 데모런터스는 사내 맞선의 안효섭이 채와 함께 진우 역을 맡았고 오징어 게임의 이병헌이 김하 역을 맡아 K-드라마 스타들을 기용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이자 초국적 한류, 한국 디지털 및 대중문화의 세계와 공동 저자인 윤경 씨는 K-팝 데모런터스의 성공은 한류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번 최신 급증이 여전히 한국 콘텐츠 제작자나 업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더 다양하고 디아스포라화가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헌트릭스와 그 지지자들의 공생관계를 중심으로 K-팝 팬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루미, 미라, 조이가 무대에서 팬들의 응원을 받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공감을 주었습니다라고 트와이스 멤버 정연, 지호, 채영이 타임 이메일에서 답변합니다.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우리 팬들을 만나고 그 연결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매기관과 아페란스는 아이들부터 체육관 친구, 아이돌 스타일로 옷을 입는 여성까지 팬들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K-팝 데모런터스의 속편이 2029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마들이 그때까지 잠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할 다른 방식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리는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에도 경쟁하는 것 외에 오스카상에 최소 한국의 오리지널 곡을 출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다음 편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루미의 여정을 더 보고 싶고 한국의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K-팝 데모런터스의 영향력은 더 넓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할리우드에서 흥행을 장악하는 대형 여성 중심 액션 영화 한 편이 다른 영화의 배팅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적어도 스트리밍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부터 매기관 같은 초보 감독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환영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리는 말합니다. K-팝 데모런터스가 세운 기록을 되돌아보며 리는 2021년 영화 레드 노티스를 언급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드웨인 존슨이 주연을 맡았으며 한때 넷플릭스 영화 중 가장 많이 본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무기력하고 지루하다며 빛을 보인 2억 달러의 존재론적 위기라고 평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세계 영화 스타들이 블랙타이 차림으로 싸우고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황금알을 더듬는 장면이 있었지만 각 시각적 장면마다 독특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어로 가사를 열창하는 팬들로 가득 찬 극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 안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빛 속으로 드러낼까 고민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감정이 북받친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아마도 5살 아이들이 지금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평생 이 메시지를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와 한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이 영화가 한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우리나라 일부는 이 영화를 우리 것이 아니라고 애써 폄하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영화가 미국의 일본계 기업 소니픽처스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한국의 한류 K-팝을 기르는 영화로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